와일드카드에서 한 번, 그리고 준 플레이오프에서 딱 한 번씩만 경기를 내주고서 계속해서 삼성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상대인 한화 입장에서는 뭐 풀매치까지 가서 5경기 다 치르고 왔으면 좋겠다 싶었겠지만 굉장히 기세 좋게 올라왔단 말이죠. 확실히 좀 부담이 되긴 될 거예요. 일단 삼성을 봤을 때 한화 입장에서 일단 타선이 특히 디아즈의 홈런이 터졌다. 그래서 삼성 타선이 꾸준히 지금 매 경기 홈런을 때려주고 있는. 결국 한화는 타선이 이제 거기도 문제거든요. 거기도 타선이 터지면 이기고 그렇죠. 터지지 않으면 좀 어려운 경기를 계속해야 하는 패턴이 정규리그 내내 이어졌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좀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디아즈도 끝에 홈런 맛을 봤고 지금 삼성의 주력 타자들 특히 상위 타순 뭐 김지참, 김성윤 그다음에 구자욱 다 좀 나쁘지 않아요. 맞아요. 구자욱 선수는 좀 부침은 있지만 계속 아마 앞으로도 지면 타자로 좀 고정해서 나왔고 타격에만 좀 신경을 쓸 것 같고 그리고 구자욱은 클래스가 있는 타자니까 또 찾을 것 같고 이런 걸 봤을 때 한화 입장에서는 삼성 타선이 좀 살아났다는 점이 상당히 좀 깨름직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뭐 SSG가 마운드, 그 삼성이 뭐 공격이라고 했을 때 사실 이 특장점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기가 바로 한화 대 삼성이거든요. 마운드의 한화, 그리고 진짜 타자의 뭐 홈런의 삼성. 지금 맞죠? 좀 더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은 팀 홈런 1위의 팀입니다. 161개인가 2개인가로 팀 홈런 1위를 했고 하나는 평균 자책점 1위의 팀입니다. 특히 또 선발 평균 자책점 당연히 1위인 팀이고 그래서 진짜 창과 방패 오늘 대부분의 기사들이 창과 방패, 폰세와 디아즈 그쵸. 뭐 이런 식으로 매치업을 다 붙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번 시리즈는. 그러니까 이 가을 야구가 또 재밌는 게 그 혹시 단장님은 만화책 많이 보셨어요? 많이 안 봤어요. 전형적인 스포츠 만화에 나오는 클리셰거든요. 그렇죠. 어떤 팀은 공격력으로 대표되는 팀이 있고 수비력으로 대표되는 팀이 있고 그리고 항상 1위 팀은 양쪽을 다 잘하는 팀이 있어요. 공격만 보면 여기가 잘하고 수비만 보면 여기가 잘하지만 두 개 합쳤을 때는 여기가 제일 잘하는 팀이 1위가 또 기다리고 있고 우승 후보가 이게 굉장히 전형적인 만화 스포츠 만화에서 나오는 클리셰예요 이게. 야구는 안 좋아하셔도 야구 만화는 잘 보셨나요? 야구 만화 엄청 봤죠. 뭘 보셨어요? 엄청 많았습니다. 옛날에 뭐 메이저 옛날에 터치 H2. 일본 만화 아니에요? 일본 만화하고 그리고 옛날에 공포의 외인구다도 있었고요. 저도 야구 만화는 많이 봤어요. 진짜로? H2도 보셨어요? H2는 안 봤고.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국산 만화. 국산 만화. 우리나라 구영탄 나오는 거 독고탁 이런 거. 구영탄 나오는 거 독고탁. 뭐 그런 거. 독고탁. 전설의 야구왕 이런 뭐 그렇죠. 까치 뭐 이런 거. 까치. 알겠습니다. 자, 갑자기 또 그 얘기를 해가지고 한 대로 샜는데 다시 원래 돌려고 나서 일단은 굉장히 특장점이 명확한 팀이긴 한데 근데 한 가지 좀 들려오는 소식 중에 약간 좀 주목이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한 2주 정도간의 쉬는 기간 동안 하나는 연습 경기를 치렀는데 연습 경기에서 다 10점 이상 득점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아무리 그래도 뭐 아무리 2군 정도의 팀들과 대결했다고 치긴 하지만 배팅 컨디션이 굉장히 올라온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상대적인 거를 좀 감안해야 돼요. 봐야죠. 이게 포스트 시즌은 진짜 정예 투수들이 가장 팀에서 컨디션이 좋고 구위가 좋은 투수들을 빠바방 투입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점수가 사실은 많이 나진 않아요. 특히 국내 KBO 리그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포인트는 계속 이제 연습 경기를 치르면서 이렇게 두 자릿수 득점을 냈다라고 하는 것은 타자들이 그래도 지금 배팅 감각 자체가 완전 나쁘지는 않구나. 쉽지 않았다. 기분 좋게 달궈진 상태에서 삼성을 만나는구나. 이런 포인트를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지. 야 거기서 두 자릿수 냈다고 당연히 다음 경기에서 내겠지? 이거는 좀 그것도 아니다. 거기까지는 아니다. 포스트 시즌은 완전히 달라요. 연결되지는 않아요. 그 연습 경기하고 연습 경기 때 타선이 안 터진 경우가 저는 많았거든요. SK 때. 근데 본 경기 들어가면 또 터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하나 입장에서는 뭐 빠르게 올라오고 기세 좋게 올라온 삼성이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홈에서 먼저 경기를 펼치게 되고 또 그리고 그 홈에서 펼치게 될 선발들이 리그 최강이라는 게
약간은 그래도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나의 전력에서 가장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게 지금 폰세 와이스예요. 두 투수가 일단 충분히 신 상태에서 원투펀치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엄청난 자신감이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선발 싸움에서는 아까 뭐 우리가 삼성 선발 지금 다 좋다. 예, 정말 예상 어찌 보면 기대보다도 더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고 아마 그 기세 그대로 올라올 것이다라고 했지만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비교를 1대1로 놓고 봤을 때는 한화가 좀 더 낫단 말이죠. 예. 그럼 불펜은 어떤가요? 불펜은 정규 시즌 때 삼성이 사실 지금 그 가을 야구 올라온 팀 5팀 중에서 가장 약한 맞아요. 불펜이 삼성이에요. 근데 지금 준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준 모습은 그렇게까지 약하지 않습니다. 지금 김재현 선수가 마무리. 네. 김재현 선수가 컨디션이 좋아요. 준 플레이오프에서 4경기 다 무실점으로 하고 뭐 3경기 다 이기는 경기 세이브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재현 선수가 좋아서 삼성 불펜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재훈 선수 현장에서 들은 얘기를 해드리면 김재훈 선수가 한참 좋을 때는 이 배팅 포인트를 위에다 두고 스윙을 해야 된대요. 약간 이렇게 떠올라서 치고 들어오는 네. 그게 지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 팬들 입장에서는 그 포인트를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박진만 감독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4차전까지 다 비비면서 끝에 김지훈 칭찬을 꼭 마무리했어요. 그만큼 이제 잘 막아주고 있다는 칭찬을 계속 하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 정도의 활약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김재현 선수가 올해 정규 시즌을 보면은 147, 8 나오면은 삼성이 이기고 돼요. 네. 되는 거기서 경기. 2, 3kg가 빠지면 삼성이 지고 그러니까 김재훈의 컨디션에 따라 삼성의 그 부침이 같이 이렇게 그래프를 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준 플레이오프에서 봤을 때 김재훈 선수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조금 변수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불펜을 제가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김서현 선수 때문이거든요. 네. 그렇죠. 예, 왜냐하면 김서현 선수 사실 뭐 비단 그 신예 중에서뿐만이 아니라 사실 리그 중 이번 시즌을 본다면은 리그 안에서도 손꼽히는 마무리였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30개 예상을 했으니까. 마지막이 약간 좀 충격적이었단 말이죠. 네. 그게 다들 뭐 스포츠 팬들은 물론이고 기자들은 물론이고 뭐 다들 걱정했던 게 와 김소연 선수 멘탈 괜찮을까? 이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김세현 선수님 마지막에 특히 또 제가 이제 SG가 올라가면 SSG가 한국 시리즈 갈 것 같다 이런 예상을 많이 했는 게 그 트라우마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좀 이제 상대가 바뀌긴 했습니다. 이제 삼성이긴 해서 그 지금 좀 그런 악몽 이런 게 좀 덜해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에서는 김세현 선수의 이런 트라우마를 없애기 위해서 상당히 좀 공을 들인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예. 그래서 조금은 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거는 좀 재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라이크를 잘 던지다가도 갑자기 뜬금없는 공이 막 나오면서 볼 카운트 몰리고 이런 경기들이 시즌 막판에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김세현 선수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 뭐 짧은 한 2주 포인트에서 양상문 감독이 어떤 처방을 좀 내렸는지 양상문 코치가 그게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김소연 선수 그 이후에 뭐 연락 받아보신 건 있어요? 아니요, 제가 뭐 아는 사이도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팀 관련자한테 그 왜냐면은 그 사실상 시즌 우승을 날리게 된 완벽한 그 경기에서 완벽한 계기가 된 경기에서 다들 이제 놀라웠잖아요. 그 진짜 저도 생방 준비하고 있다가 방송국에서 생방 준비하고 있다가 그때 녹화 다 끝내놨거든요. 멘트랑 다 써놓고 했는데 갑자기 다 접어가 된 거예요. 맞죠. 역전이야 다 접어 이러는 거 갑자기 위에서. 그럼 다시 했죠 새로. 네, 그때 그래서 결국 생방송을 했어요. 원래 녹화 방송인데. 예. 아무튼간에 그랬어가지고 야 근데 걱정이 뭐 승패를 떠나서 김세현이라는 한 개인에게 진짜 너무나 큰 시련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그 이유래 선수 또 그 현원혜 선수 홈런 맞을 당시에 이제 문학에 있었는데 근데 이제 김세현 선수가 또 눈물도 약간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거 데미지가 좀 상당하다 했는데 지금은 뭐 얘기 들어보니까 좀 그 기억은 좀 많이 없앤 것 같아요. 네, 선수단 내부에서도 축구진이 체크하고 김세현 선수한테 했는데 그 기억은 그 기억이고 다가올 포스트 시즌 특히 플레이오프 준비 잘하자라는데 포커스가 좀 많이 맞춰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다행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 그 김서현만 불펜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또 한화에는 크나큰 변수가 한 명 있습니다. 정우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이제 또 하나 불펜의 커다란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우주를 어떻게 활용할까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하나 마운드가 네. 지금 그 폰와 류문이라고 하는 하나 선발은 리그에서 최강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불펜이 사실 조금 퀘스천이 있는 상황이죠. 아무리 김서현뿐만 아니라 한승혁이나 이제 그 박상원 선수도 네. 그렇게 조금 약간 불안한 느낌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정우주를 어떻게 쓸 거냐 이제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박상원하고 한승혁의 이제 그 상태 같아요. 그 둘이 얼마만큼 해주느냐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폰세가 이제 1차전에 6이닝을 던졌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문동주 붙일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4차전 선발이라고 치면은 네. 그러니까 한 경기 확실히 잡아야 되잖아요. 네, 네. 문동주 붙이고 이제 문동주가 7, 8에 던지고 그다음에 이제 김서현이 9회를 던졌는데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면 이제 정우주가 붙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경기가 아니고 그 다음 경기예요. 뭐 와이스나 유현진이 선발이고 이 선수가 이제 6회를 던졌어요. 근데 7, 8회의 상황에서 정우주가 나왔어요. 근데 9회에 김서현이에요. 근데 김서현이 흔들려요. 그러면 박상원이나 한승혁이 이걸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구위가 되겠냐가 관건일 것 같다는 거죠. 네, 사실 저는 키가 정우주, 김서현도 김서현이지만 한승혁하고 이제 박상원 선수 이 선수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수영 기자는 어떠세요? 김경무 감독이 지금 자신의 보통 김경무 감독은 자신의 이 플랜을 구체적으로 기자들한테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추를 만회를 해야 되는데 연경혁 감독하고 반대죠. 완전 달라요. 네. 그러니까 다 얘기해주는 분이고 여기는 좀 많이 이렇게 네. 좀 숨기는 네. 좀 본인이 이제 컨트롤을 하는 이런 분위기인데 저도 단장님 생각하고 비슷해요. 만약 김서현이 좀 흔들리는 상황 이랬을 때는 저는 경기 맺어지는 문동주 선수가 짧은 이닝 그러니까 1차전은 그게 가능하죠. 네, 1차전은 후라도 가능한데. 선수가 네. 뭐 홈런 네. 맞았긴 했지만 그러고 나서 4차전 등판했잖아요. 네, 그런 식의 카드는 충분히 활용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변칙 운영을 할 거냐, 그냥 이렇게 정규 시즌처럼 정석대로 갈 거냐 이런 이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준 플레이오프를 봐도 삼성은 변칙을 많이 썼어요. 근데 SSG는 원칙대로 간 야구를 한 거죠. 근데 그 올라가면 이제 어느 팀이 올라가도 LG는 변칙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불펜이 그렇게 2년 전처럼 우승할 때처럼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거든요. LG는 그렇다 네, 치고. 그러니까 변칙 운영을 할 건데 네. 하나는 김경문 감독 스타일은 조금 정석대로 가는 스타일에 근데 가깝잖아요. 일단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멘트 중에 하나는 1차전에 문동주가 깜짝 등판할 수 있다고는 예고를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전을 무조건 잡아야죠. 네, 1차전은 그게 네,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리딩이 하는 상황에서는 네, 저는 네, 나올 가능성이 네. 아주 높다,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펜에 지금 선발로 나와서도 160에서 161을 던지는데 불펜의 1이닝 네. 전력이면 저는 160 이상 나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러면 상대 팀에서 체감하는 상대 타자를 체감하는 게 어마어마할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요 카드를 언제 쓰냐가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근데 김경문 감독이 항상 보면 포스트 시즌에는 모두가 예스 할 때 노를 하거든요. 모두가 노 할 때 예스를 하시거든요. 포스트 시즌에는 네, 특히 네. 그게 저는 변수인 것 같습니다. 요거 쇼츠로 해주세요. 아니요. 이거 아니. 김경문 감독이 요즘 좀 잘 보더라고요. 제가 나오는 거를. 그래요? 저번에도 만났는데 방송이냐? 뭐 이런 되게 모르지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노할 수도 있지. 아니야. 모르는 거죠, 그거는. 좀 만나야 돼요. 1차전부터. 하여튼 근데- 좀 그런 게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결국에는 정리를 해보자면은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카드들이 많습니다. 활용도가 많기 때문에 뭐 어떤 승산을 최대한 높이려고 할 것이고 결국 이 시리즈 그 플레이오프를 잡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2, 3차전에서의 아까 말한 한승혁과 박동원이 아니라 박상원이 얼마만큼 해결을 해주느냐가 네. 관건이 될 것 같다. 일단 아까 뭐 김서현 선수 잠깐 얘기했는데 김서현 선수 제가 삼성 타자들하고 상대 전적을 보니까 꽤 괜찮아요. 8경기 평균 자책점이 0이에요. 그리고 정우주 선수도 나쁘지 않아요. 평균 자책점이 2.00인데 6경기에서 삼진이 11개나 잡았어요.
그러니까 둘은 나쁘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요 두 투수에 대한 의존은 분명히 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뭔가 삐끗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동주 선수나 이런 깜짝 카드들이 좀 나와서 탁 이렇게 매줘져주는 이런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확실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한화 마운드가 진짜 좋긴 좋구나.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네. 저는 이 엄상백 선수가 이제 엄상백도 어떻게 있었지. 보면 진짜 이제 몸값 해야 돼요. 최원태 선수 저기 준 플레이오프 때 몸값 한 것처럼 네. 본인이 마지막으로 명예 회복할 시간은 여기에요. 분명히 저는 중간에서 한번 잡을 것 같거든요. 뭐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는 투입 못해도 한 점 차, 두 점 차에서는 등판 가능하지 않나요? 엄상백 제외됐나요? 아니 들어가 있어요. 네, 들어가 안 있잖아요. 치고는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시즌 말미에 불펜 엄상백은 괜찮았잖아요. 네,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등판하기보다 만약에 좀 뒤져 있는데 쫀쫀한 상황에 들어가면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본인이 또 선발을 했었던 투수고. 네. 그리고 그 위에 도모해서 만약에 역전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필승조 정해. 아까 저희가 예상했던 그런 네. 그림대로 나가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엄상백 선수로서는 올해 이 가을 야구가 본인의 이 시즌 내내 들어먹었던 욕을 완전히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동기부여가 되는 무대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을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한화와 삼성의 마운드 차이는 한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한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재기량을 펼쳐주면 된다. 그러면 한화가 우세하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잘해야 된다. 이 정도의 한 격차가 있는 것 같아요. 삼성이 마운드가 잘해준다면은 승산이 있고 한화는 원래대로만 한다면은 승산이 있고 요 정도의 격차가 이제 마운드 분야에서 있는 것 같고 삼성은 그럴 것 같아요. 준 플레이오프 때 모습만 보여주면 승산이 있다. 선발 투수가 다 6이닝 이상 던지면 네. 7, 8, 9는 지금 막을 수 있거든요. 이호성, 배찬승, 김재윤 거기에 이제 앞뒤에 누굴 붙일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막을 수 네. 있는 이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해주면 충분히 선발 싸움에서도 저는 경쟁력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번엔 배팅으로 가봅시다. 네. 예, 그 타선에서는 삼성이 앞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수 잠깐 제가 좀 더요? 예. 그 제가 표를 그려달라고 했던 게 있는데 표를 보여주시면 지금 하나하고 삼성하고 선발 투수가 4명을 예상이 되는데요. 네. 저기 상대 팀별 평균 상대 팀 네. ERA와 시즌 ERA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상대 팀 ERA가 시즌 ERA보다 높은 선수는 좋은 선수는 폰세, 문동주예요. 네. 네. 그러니까 폰세는 0이고 네. 문동주도 2.50입니다. 근데 와이스하고 유현진은 시즌 ERA보다 삼성 상대 ERA가 나빠요. 근데 반대로 삼성은 가라비토하고 후라도, 최원태, 원태인 다 좋습니다. 다 좋네요. 예. 네, 다 좋아요. 그러니까 성적보다 그러니까 이 팀들이 상대 전적이 8승 8패잖아요. 8승 8패인데 저는 이게 야구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요 선발 매치업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1차전에 순번 상황은 최원태가 그 1차전 선발이 예상됐지만 저는 가라비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올라오는 팀은 1차전 꼭 잡아야 돼요. 근데 폰세이기 때문에 1차전을 조금 이렇게 여유 있게 간다. 조금 에이스급 1번 선발을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밀립니다. 근데 지금 가라비토로 확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가라비토가 들어왔어요. 순번은 최원태였는데 원래대로라면 최원태를 안 내고 가라비토를 쓴 거죠.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이게 맞다고 보고 그러니까 폰세하고 가라비토가 이게 붙으면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폰세하고 가라비토가 상대 전적이 다 방어 ERA가 0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등하게 붙고 저는 가라비토 스타일이 하나가 좀 까다롭게 생각하는 유형이에요. 그 유형이. 그러니까 폰세하고 가라비토하고 붙어서 대등하게 끌고 가서 여기서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는 거죠. 1차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와이스 선수 얘기했는데 이제 모 야구인들 그냥 다수의 야구인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제 역대 KBO 리그 이제 포스트시즌을 보면 외국인 원투가 다 잘했잖아요. 네. 그 시즌에 잘해서 보통 포스트는 올라가잖아요. 근데 둘 중에 하나는 못하게 돼 있다. 이게 법칙 같은 법칙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린드블름, 후렌코프 가장 가까운 얘기. 후렌코프가 18승인가 그 해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야구인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둘이 잘해서 올라가는데 포스트시즌은 한 명만 잘하게 되더라. 통계적으로 뭐. 야, 이거 진짜 그럴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네.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궁금해지네요, 이거 좀. 그럴 수도 예. 있죠. 네, 그런 케이스가 좀 많더라고요. 씨 같은 경우 둘 다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못했는데 정규 리그하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정규 리그와 포스트 시즌은 또 다른 무대다. 그만큼 중압감, 압박감이 그렇죠. 느껴질 수도 지금 있고. 다시 표를 띄워주시면 지금 선발 매치업이 중요할 것 같은 게 1차전 지금 폰세하고 가라비토는 예고가 됐잖아요. 네. 그 다음이 이제 2차전은 예고가 안 돼 있는데 순번상은 와이스 최원태고 그 다음이 뭐 유현진, 원태인, 문동주, 호라도의 순서일 것 같은데 순번상으로는. 네, 저는 삼성이 이기려면 원태인 땡겼어야 된다고. 2차전에 원태인 내야 네, 된다. 그러니까 지금 4일 쉬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월요일 날 던졌기 때문에 이제 4일 쉬고 토요일 날 2차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는 원태인이 지금 그러니까 이번 준플레이오프까지 그 선발 던진 투수 중에 제일 좋았어요. 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원태인 선수가 2차전에서 와이스든 유현진하고 붙어서 여기서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삼성의 승산이 있다. 네, 근데 최원태하고 와이스는 잘 모르겠어요. 공교롭게 상대팀 ERA가 똑같아요. 그렇네요. 4.05. 네. 이 원태인 선수가 대구에서 던진 거 보니까 1승 1패를 했네요. 대구에서? 이닝은 12이닝 하나 상대로. 던졌는데 네. 평균 자책점 4.50인데 저는 모르겠어요. 괜히 그러니까 삼성이 이걸 것 같아. 만약에 1차전 혹시나 잡는다라고 하면 만약에 잡는다. 그러면 원태인 선수 그냥 3차전부터 쓸 것 같아요. 밀지 않고. 왜냐면 대구에서 적지에서 1승 1패만 해도 한번 승산을 근데 그거는 고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뭐 그쵸. 1차전 왜냐면 맞아. 그게 1차전 승패에 따라서 2차전이 준비가 안 되거든. 선발은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계산을 미리 지금 했을 겁니다. 2차전 누구 선발 쓸지 그게 아직은 지금 외부에 노출이 안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2차전 선발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원태인을 써야만 한다. 아, 저는 저 같으면 삼성이 여기서 업셋 하려면은 원태인 카드를 쓰는 게 맞을 것 같다. 저는 1차전 결과 만약에 진다면 지금 객관적으로 폰세가 등판하기 때문에 좀 밀린다고 이렇게 그렇죠. 모두가 예상을 하고 네. 있는데 근데 지금- 그러면 원태인 선수를 2차전에서 좀 그렇죠. 왜냐하면 전공법을 붙였어요. 붙어야 될것 같기도 가라비토하고 폰세는 전공법이잖아요. 근데 2차전에서 최원태를 쓰는 거는 안 맞다는 거죠. 네. 또 다이다이로 붙어야죠. 그러니까 대등하게. 저는 1차전에 만약에 혹시나 이기면 2차전에 대기를 시켜놓다가 한 번 더 쉬어 3차전에 들어가 요 카드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그렇게는 잘 안 해요. 그래요? 선발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아까 이제 네. 그 상황에 따라서 바꿔 쓰지 못한다. 어렵다는 거죠. 어렵지. 선발은. 쉽지 않다. 네. 알겠습니다. 반면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폰세는 확정이 되어 있고 와이스, 류현진, 문동주 이 순서는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1차전에 문동주 선수를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문동주는 4로 박아놓고 네. 사로 1사는 갈것 확정인 것 같아요, 같고 저는. 아무래도. 네. 네. 그렇죠. 여유를 좀 몇 개를 던질지 근데 모르기 저는 때문에 이게 문동주가 선발로 쓰겠지만 변수가 혹시 있을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계속 뒤에 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저는 정우주를 선발로 그러니까 정우주를 그 시즌 막판에 선발로 네, 테스트 써봤잖아요. 네. 왜 썼을까 싶은 거예요. 저는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 정우주를 불펜을 계속 투입시켜갖고 그러니까 큰 경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좀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정우주 선발은. 근데 그게 오히려 문동주를 뒤로 돌리고 정우주를 4차전 선발 쓰는 방법도 생각을 해봤지 않았을까. 저도 가능성은 네, 있는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걸 픽스를 한 건 아니래도 1차전에 문동주가 던지고 또 그때 안 던지고 오히려 2차전에 그 불펜 던져서 이겼어요. 그러면 4차전 선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4차전에 그러니까 정우주가 선발로 나오는 그림도 계산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제 추측입니다. 네. 네. 저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좀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요 시나리오는 1차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아마 내일 경기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알죠. 네. 네. 그리고 보통 1차전 때도 내일 누구 선발 쓰실 거 경기 전 질문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네. 뭐 대답하는 감독이 있고 안 하는 감독이 있고. 아마 그대로 말씀을 해주실지. 박진만 감독은 대답을 할 거예요. 네. 내일 누가 나온다. 네. 근데 김규문 감독은 이제 감독은 신중하게 네. 이 말투거든요. 감독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격 얘기도 살짝 해보도록 하죠. 네. 예, 우리가 마운드만 지금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었는데 타격은 뭐 삼성이 그래도 앞선다고 봐야겠죠. 저는 키는 그건 것 같아요. 김영우 선수의 부상. 아, 그러니까 4차전도 보면 김영우 선수가 정상적인 컨디션이었으면 SSG가 좀 더 일찍 무너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영우 선수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엄청 크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김영우 선수의 공식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멘트는 삼성 관계자는 일단 아직까지 국체적으로 뭐 나온 건 없다. 데일리로 계속 상태를 체크하고 얘기해야 될 것 같고 내일 경기 전에 박진만 감독의 멘트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공식 브리핑을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전에 뭐 내일이라도 어떤 결과가 또 나오면 공유를 해준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경기 전에 이제 김영우 선수의 상태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김영우 선수가 이제 허리 부상에서 완쾌가 돼서 정상적으로 나인원에 딱 들어간다. 그러면 저는 삼성 타순의 이 짜임새 무게감 그리고 기세까지 봤을 때는 삼성 타순이 좀 더 이렇게 앞서 있다.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싶습니다. 네. 단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저 변수는 뭐 뒤에도 나오는 건데 이제 저도 김영웅 선수가 나오느냐 정상적으로 스타팅으로 나오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김영웅이 있고 없고는 수비는 사실 전병훈 선수도 괜찮거든요. 네. 홈런 수비가 네. 괜찮은데 타격은 아무래도 차이가 있으니까 상대 투수한테 주는 위압감이 아무래도 한 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대 전적을 좀 봤더니 삼성의 김성현 선수가 상당히 강했더라고요. 오. 올해 정규 시즌에서 3할 7푼대 그리고 김지찬 선수도 3할을 딱 넘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의 이 앞서 이제 밥상을 차리는 네. 타자들이라고 하죠. 테이블 세터들이 근데 김지찬이 결국에는 삼성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두 작은 선수들이 네. 나가서 그렇죠. 흔들어주고 하니까 이거 정신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세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반면 한화 같은 경우에는 뭐 연습 경기를 계속 했지만 아무리 연습 경기는 연습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1차전의 방망이가 어떻게 되느냐. 항상 오래 쉬었던 10일 이상 쉬었던 팀들이 1차전에는 항상 고전을 하는데 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연습 경기를 많이 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1차전에서 타선이 고전하면 좀 쉽지 않은 경기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1차전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모든 거를 딱 봤을 때는 삼성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히려 한화 홈구장인 대전에서 펼쳐지고 폰세가 선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이제 문동주를 후반에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를 손에 쥐고 있음에도 삼성이 그래도 살짝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삼성은 지난해 한국 시리즈 가면서 경기를 해봤고 가을 야구의 분위기가 익숙한데 그쵸. 한화 같은 경우는 이 젊은 투수들이 이 가을 분위기는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달라요. 다른데 그 경험이 없어요. 그 쫀쫀한 이런 거를 뭐 정규적인 경험은 해봤겠지만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런 것도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삼성이 좀 더 타자들이나 이런 수싸움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좀 더 여유가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무래도 직전 시즌에 한국 시리즈까지 갔던 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차근차근해서 결과적으로 한번 해봤잖아요. 준우승을 했지만 그런 경험 요소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다. 반면에 한화는 뒤에 이제 뭐 9위만 봤을 때는 진짜 다 베스트인데 이 가을 무대에서 아직 검증이 안 됐다는 점. 네, 요것들 한번 좀 눈여겨 보셔야 돼요. 그 근거는 가을은 다르다. 가을은 진짜 달라요. 가을은 이게 다르다. 아무리 네. 그리고 화이트 선수 메이저리그를 뛰고 했지만 본인이 그랬잖아요. 이게 올라가는데 분위기가 딱 다르니까 정규 시즌하고는 전혀 다른 등판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뭐 4차전에 자기가 등판하고 싶다, 복수하고 싶다 했지만 결과적으로 못했지만 네. 이게 가을 무대는 다른 것 같아요. 뭐 앰프 소리가 다르죠. 그래요? 앰프도 그렇죠. 앰프 소리도 달라요? 네, 장난 아니죠. 말을 못해요 옆에 사람. 관중석에서도 옆 사람이랑 대화가 안 네, 되는데요. 와. 양쪽에서 다 네. 빵빵 트니까. 가보고 싶다. 시끄러워요 너무.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두 분의 이 플레이오프 경기 예측은 잠시 후에 들어보기로 하고 일단 일정표 한번 보고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지금 내일부터 펼쳐집니다. 내일과 모레 대전에서 1차전과 2차전이 펼쳐지고 그리고 월요일과 화요일에 일요일 하루 쉬고 네네. 예, 월요일과 화요일에 이제 20일, 21일 대결이 펼쳐집니다. 여기는 이제 대구로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목요일 날
삼성과 하나 5차전이 열린다면 5차전에서 승부가 나게 됩니다. 일단 일정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제가 준 플레이오프 때도 그랬고 와일드카드 때도 그랬고 이게 비변수가 좀 가을 장마잖아요. 맞아요. 여름 장마가 아니고 이제 가을 장마인데 토요일 날 오전까지 비 예보가 있는데 토요일 날 낮 2시 게임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기상청 못 믿겠어요, 진짜. 지금 비가 안 온다 했는데 오고 온다 했는데 안 오고 이런 게 너무 심해서 비가 저는 더 이상은 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네. 아니 비 어제도 변수- 낮에 정말 화창했거든요. 그래서 점심 약속이 있어서 밥을 먹으러 나왔는데 와 날씨가 참 좋구나 했는데 갑자기 한 4, 5시부터 또 비가 엄청 내리는 거예요. 네. 종잡을 수가 없는 날씨 이것도 하나의 또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 4차전이 열리는 대구 같은 경우에는 비 예보가 없어요. 지금 예보상으로는 없고 토요일 날 2차전 같은 경우는 대전에 오전에 70%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 2시 이게 경기죠. 좀 딜레이돼서 경기가 또 치러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왜냐면 기다리거든요. 네. 포스트 시즌은 KBO에서. 크리게 뒤에 일정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스포츠는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는 플러스 인터넷 없이